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9일. 오늘은 이마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소폭 조정받고 홍콩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도요. 원달러 환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자, 우리 지금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거의 33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월 휴가 시즌도 아니고 한창 불볕더위가 쏟아져 내려오는 8월 중순도 아닌 6월 19일 이상 기온이죠. 네. 날씨만큼이나 주식 시장도 이상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우리 인간이 만든 거죠. 우리 스스로 이 날씨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연 스스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수많은 기업들의 움직임도 주식시장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 우리가 만든 시스템, 우리가 만든 상품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는 거죠. 공매도라는 상품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더 돈을 벌고자 하고. 주식이라는 게 있으면 그 주식에 가만히 두면 되는데 그 주식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아니면 고평가되기 위함을 막기 위함이다. 아니면 주식을 더 사기 위해서 르삭 르메르라는 과거에 400년 전 네덜란드의 VOC 동인도 회사, 우리가 이제 외국 애들은 범선을 타고 인도며 어디 향신료를 구하러 바다로 나갔죠. 그래서 그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그 배에 대한 품삯 인부들을 고용하고 항해를 하다가 돌아오다 보면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일반 공개 IPO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중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익을 환원합니다. 배당. 그래서 배당 플러스 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과거 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배를 투자하는 VOC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이마트, 강원랜드, 삼성전자, 애플,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기업으로 이제 점점 확대되어서 지금 현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 중에 하나인 이마트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마트라는 회사,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죠. 네. 우리가 매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대한민국 유통업체입니다. 정용진 회장, SS, 신세계, 정유진, 두 분이 지금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동생, 그 다음에 이마트는 형. 아무래도 백화점은 좀 더 여성스럽죠. 여성들의 고객층이 더 강하죠. 백화점 1층, 2층, 거의 한 3층까지는 다 여성용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하 1층도 거의 식료품이니까 여성용품. 남자들은 그냥 따라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소비는 왜 그러니, 남자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게에 갖다 주면 가게에서 소비를 하는 최종적으로 결정권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소비 패턴도 훨씬 더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남자는 그냥 양복 한 벌만 있으면 웬만해서 1년 버팁니다. 여름 양복, 겨울 양복 두 개만 딱 던져주고 신발 하나 던져주면 웬만해서 회사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옷을 사야 되죠. 화장품도 사야 되고 시장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신세계는 백화점 쪽은 여성이, 그 다음에 이마트는 누가 하든 먹고 사는 거는 우리 남자들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색깔을 조금 구별한다면 이마트 쪽으로 정용진을 죽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어쨌든 엄마는 지금 살아 계시죠. 아직 증여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손명희, 죄송합니다. 이명희, 엄마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정용진에게 일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또 아직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상속 증여 관련돼서 세금 때문에 좀 주가를 낮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단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좋은 기회이긴 하죠. 만약에 상속을 한다면, 증여를 한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빨리 해주는 것도,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증여세하고 상속세 다 내면서
하겠지만 둘 다 10%씩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살아생전에는 잘 안 하죠. 왜? 이거마저도 없으면 존재감이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그리고 너 내 말 잘 들어야지 내가 이거 준다? 안 주면 나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영진, 전유경이 계속 아리가또, 어머님, 부모님 효도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우리 경제사회의 어떤 근간이죠. 돈의 힘입니다. 예. 이거 없으면 얘네들 인사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들이나 어른이 됐을 때 뭐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일단 당장 경제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도 경제적인 부를 어느 정도 쌓아두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부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잘 투자를 하면 이 주식이 싼 건지 비싼 건지 잘 판단해서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싼 기업이 더 싸지는 최악의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좀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분 구조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정영진 부회장이죠. 예, 18%. 네, 그 다음에 엄마가 10%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진이 형이 한국 오면서 가지고 온 스타벅스. 예, 훌륭하죠. 예, 이게 지금 그나마 이마트를 먹여 살리고 있는 캐시카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안 그랬으면 더 지금 주가가 더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 면에서 작년까지 좀 안 좋았죠. 매출 30조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으니까 30조 팔아서 1000억 그러니까 유통업체의 특징입니다. 박리담회를 한 거죠. 네, 싸게 팔다 보니 뭐 경쟁업체는 쿠팡입니다. 손정희가 믿겠죠. 네, 손정희만 없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떨어졌을 겁니다. 손정희가 미친듯이 쿠팡에서 그냥 후려치니까 적자 보고 계속 하면서 그냥 물량 공세해버리니까 이마트가 남아나질 못하는 거죠.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문 앞에 새벽 배송 시키면 문 앞에 수박이 한 덩어리 딱 오니까 이마트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무거운 이마트까지 가서 들고 운전해가지고 구경해서 사가지고 남편들도 피곤하니까 야 이제 쿠팡 시키자 야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이마트를 사람들이 좀 덜 간다. 매출이 다행히 지금 현재 숫자로는 매출이 이렇게 좋아 보이나 실적으로 쿠팡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 거에 비해서는 다소 둔탁하다. 그리고 역신장 이게 뭐 숫자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나 실제로 이익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죠. 4,600억 찍고 지금 1,300억 찍었으니까 매출은 2배인데 영업이익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게 이마트의 가장 지금 고질병이죠. 팔고는 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죠. 예. 비용만 계속 나가고 관리비만 계속 나가고 직원들 월급만 나가고 이건 뭐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뭐 사상 초유의 가격으로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한번 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이마트와 신세계가 분리하고 나서 이마트가 33만원을 찍고 지금 8만원까지 와 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75%. 이거 뭐 주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망가져 있는데 정영진 회장은 그냥 허허허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일단은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본인이 봤을 때는 뭐 나중에 증여세라든지 상속세 세금 쪽으로 관련돼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돈이 있으나 없으나 본인한테는 상관이 없거든요. 자기는 이제 지배구조, 지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마트를 경영하는 경영 총수로서 솔직히 말해서 정영진 회장이 지금 이 주식이 100만이 되든 10만이 되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뭐 재계 순위야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근데 상속을 다 받고 증여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움직여주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엄마가 엄마 돈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증여를 받으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본인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마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예. 주가 관리 안 하니까. 예. 근데 그게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오너들은 제일 하기 싫은 게 세금 내는 게 제일 싫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뭐 지분 싸움이 일어나거나 뭔가 좀
여기서 경유경하고 뭐 이렇게 둘이 치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놨으면 상관없는데, 또 그것도 과거에 신세계하고 이마트하고 주식을 다 교환하면서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분 싸움도 없을 겁니다. 뭐 내가 뭐 이마트 가져갈래? 뭐 나는 이마트도 가져가고 신세계도 내가 다 가져갈래? 이렇게 싸울 정도의 수준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쫙하게 구별을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지분 싸움의 이슈도 없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들의 어떤 지금 행보는 그렇게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다. 예, 그런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한 상태인 거죠. 자, 그건 이제 그 부분이고, 그래서 뭔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앞으로도 좀 당분간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좀 약할 수 있겠다가 이제 하나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익은 줄어든다. 신세계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도 실적 면에서는 신세계가 훨씬 좋긴 합니다. 이마트 대비해서는. 네. 그나마 고부가 가치 상품이 많죠. 마진율이 좋은 거죠. 예, 이마트는 막 당근 팔아가지고 10원, 20원 남겨야 되는데, 신세계는 루이비통 백 하나 팔면 뭐 몇백만 원 남으니까 이게 훨씬 더 마진율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신세계가 실적은 지금 월등하게 더 좋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찍는데, 이마트가 1,400억 작년에 찍었으니까 시총이 1조 7천억에 2조에 시총도 신세가 작은데 버는 돈은 한 5배 정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마트가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들을 좀 잠깐 또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약 한 달 전 정도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우선 실적이 왜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뒤져보니, 우선은 뭐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부진, 예,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별도 영업이익, 그 다음에 여기 온라인, 그 다음에 요 SSG 온라인, 그러니까 쿠팡하고 대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출을 하더라도 마켓쉐어는 좀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할인 이렇게 팔아서는 이익이 안 남는데도 쿠팡도 뭐 적자 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적자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익 보면서 똑같이 수박 15,000원짜리 2만원에 팔았다가는 쿠팡에서 다 팔리고 우리는 수박 썩어 남아서 못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의 특징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면서 출혈을 하면서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쉐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온라인 적자가 그래도 좀 축소는 되었으나 아직도 적자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더 리뉴얼 점포들, 예, 이런 것들, 예, 리뉴얼을 좀 빨리 시작한 부분,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있고, SCK 컴퍼니 또한 전년 하반기 일회성 요인이 있었다 보니 실적기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공산이 크다. 예, 그래서 SCK 컴퍼니에 대한 뭐 실적 반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는 2023년은 3천억대까지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고, 상저하고 1, 2분기는 조금 약한데 하반기로 갈수록 스타벅스나 이커머스 쪽에서 증익이 기대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일단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리포트가 뭐 목표 주가가 지금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지금 8만 원이니까요. 아직 계리율이 굉장히 큰 편이죠. 그리고 이마트가 뭐 2-30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8만 원인데 목표가를 12만 원 찍어 불렀으니 오죽 더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알겠는데 이렇게 싸다고 하는데 온통 지금 한국 사람들만 사고 있는 거죠. 개인들만 사고 있는 거죠. 지금 외국인 계속 매도하죠. 기관 매도하죠. 이러니까 수급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예.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통주, 뭐 화장품, 중국, 뭐 내수, 뭐 이런 쪽은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엉망진창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이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행, 우리 집 뭐 빌보드 차트 아니면 가요 톱 10은 없어졌죠. 예. 뭐 멜론 인기 순위, 뭐 최신 가요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20대 애들 노래들 혹시 뭐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카리나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잘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뭐 우리가 뭐 서태지 와이드 뭐 이런 쪽이잖아요. 뭐 지금 갑자기 부활 뭐 아니면 이승철 콘서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매하려고 들어갔는데 뭐 1분 만에 다 매진되더라고요. 예.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 실적으로 신세대들은 어떤 거 좋아하나요? 예. 하이브 뭐 지금 뭐 하이보이 우리 하이브 회사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가수들 뭐 BTS도 그래도 우리는 좀 BTS는 알겠죠? 예, BTS 알고 그다음에 뭐 르세라핌 이게 아시나요? 뭐 르세라핌의 노래 지금 최신곡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적으로는 1위는 르세라핌이 늘 1등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JYP 들어가도 우리 소녀시대 소녀시대는 이제 한물 갔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또 JYP에서 가장 핫한 뭐 최근에 나오는 뭐 누구 신형 뭐 신입 또 가수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주도주가 이제 생기듯이 새로운 가수가 계속 생기고 새로운 유행이 이제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이마트를 팔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는 그런 구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지금 우주선이 가나요? 아니면 뭐가 비행기가 가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지금 나오는 거 있나요? 아니면 돈을 겁나 많이 벌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예, 6조, 7조입니다. 거의 이마트에 비하면 지금 2조니까 한 7조, 한 3배 정도 비싸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마트보다 뭐 영업이익이 뭐 3배나 높아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잘 찍네요. 생각보다. 아유, 깜짝 놀랐네. 이야, 생각보다 많이 줬네요. 자, 매출액이 5조에서 1600억, 5조에서 2000억, 요때 정도까지 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심을 가졌는데 갑자기 7000억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좋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익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봐봐. 매출도 성장하는데 이익도 성장하고 있지? 성장하고 있잖아. 그리고 방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도 안 좋지? 한중일 지금 굉장히 민감하지? 국방에 대한 기대감 크지? 그 다음에 수출도 잘 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잘 구슬려서 얘기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주가를 이렇게 한 방에 빵 튕겨버립니다. 주식을 확 사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외국인들이 추구하는 통적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승 통적 매매인 거죠. 그 통적 매매를 하면 불법은 아닌 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식을 더 사는 내 계좌에서 내 펀딩에서 내 펀드 자금에서 더 사는 외국인 기관 투자끼리 어울려서 어느 정도 뭐 합법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버리는 거죠. 좋다고 했잖아. 리포트도 좋게 나옵니다. 예. 그렇게 만드는 이제 상승 통정. 그러니까 불법적인 아닌 합법적인. 근데 반대로 이제 이마트는 이제 하락 통정을 하는 거죠. 누구랑? 공매도꾼하고. 자, 주식을 계속 이렇게 미친 듯이 팝니다. 예. 자,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팔죠. 그 다음에 내가 없는 주식도 빌려가지고 팔죠. 이러니까 곱하기 2로 떨어지는 거죠. 안 떨어져도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아무도 안 팔면 떨어질 리가 없는데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니까 더 떨어지는 겁니다. 예. 우선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아까 말했던 그 트렌드입니다. 지금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 그 다음에 뭐 이승철 좋아해서는 돈을 못 버는 거죠. 계속 이승철 서태지 아이들은 지금 음반을 팔아서는 돈이 안 나오는 거죠. 대신에 이제 한 번씩 콘서트 해가지고 겨우 먹고는 살고 있습니다. 즉 이마트와 신세계 기업 같은 경우는 열심히 지금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돈을 잘 벌고는 있습니다. 이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장사도 잘하고 있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나 뭔가 이 어떤 핫하지가 않는 거죠. 뜨겁지가 않은 거죠. 그냥 미지근한 그냥 온탕 정도 수준인 거죠. 뜨거운 열탕이어야 되는데 지금 주시장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주시장은 이 뜨거운 주식과 뜨끈미지근한 주식과 이 두 가지 중에서 뜨끈미지근한 주식을 팔아서 핫한 뜨거운 주식을 더 사버리는. 그러니까 돈이 지금 1000억밖에 없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2000조가 있는데 2000조로 해서 100조, 200조 돈이 더 들어오면 펀드, 공모 펀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셋 펀드나 뭐 신한 펀드나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100억, 200억씩 모아가지고 주식시장에 돈을 때려 부으면 걔네들이 그냥 100개, 200개 주식을 사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높죠. 3.5%. 뭐 미국도 금리가 높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시장에 빙글빙글 돌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오고 어디로 들어간다? 은행 쪽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헛도는 돈은 눈먼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그 눈먼 돈들이 전부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고 있다? 주식시장에는 한계가 캐파가 이제 그릇이 정해져 있는 이 그릇 100리터짜리 용기에 100리터만큼만 물이 차 있는 거죠. 물을 더 부어줘야지 물이 넘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줘? 그 물 가지고 재활용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 100리터 피자 조각을 예를 들겠습니다. 10조각이 있는데 10조각 중에서 한 조각을 빼먹으면 이제 9조각밖에 안 남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조각 빼먹으면 8조각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조각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빼먹었으니까 그 뺀 조각으로 다시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자, 너 더 먹어. 5명이 이제 피자를 먹자고 있는데 한 놈이 3조각을 먹어버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은 피자 먹을 조각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하게 공평하게 나눈다면. 그렇죠? 한 명이 5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5조각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나눠 먹는 조직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조직들이죠. 그래서 빠진 것들은 계속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마트는 지금 자기가 잘못도 안 하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얻어맞고 있는, 그게 보이니까 너 공매도 더 맞아라 더 때리는 겁니다. 이제 눈에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악랄하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지분적인 구조 문제도 아니고 회사의 기업의 어떤 아까 실적 면에서도 앞으로 향후 뭐 이마트가 망할 것도 아니고, 결국 마지막으로 와서는 이들이 가지고 노는 외국인들이 수급 공매도 때리고 가지고 있는 주식 팔아버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버리니까 주가가 버티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결국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시점이 도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고풍이 노래가 돌아올 수 있듯이, 아니면 뭐 이승철이 갑자기 히트곡 하나 내는 거죠. 자, 작곡가 명이 되게 좋은 노래를 하나 가지고 온 거죠. 이승철이 요즘에 내가 노래 불러서 되겠나? 근데 한번 해볼까? 해보는 거죠. 했는데 터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마트든 신세계든 뭐 유통주든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게 하나가 기대될 수 있는 게 중국 시장이거든요.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산층의 소비가 증대되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늘어나면서 이제 해외 관광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경제적 발전, 전체적인 소비 증대, 미국도 마찬가지, 경제가 화랑이 되면서 지갑이 두툼해지면서 월급도 많아지고 소비도 많아지는 그런 구조로 이제 성장 구조로 가버리면, 화랑 경기로 가버리면 이제 얘네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과거에는 어땠냐? 뭐 이거 되겠나 했죠. 하나가 지금 한국항공우주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저거 왜 인수하나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당시 지금 대우조선도 하나가 인수했죠. 이 하나가 정부와 좀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을 이제 대우조선을 인수해서, 근데 지금 대우조선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워낙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거고요. 근데 이쪽은 지금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더 가치를 좀 더 고평가 받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흐름,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 것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마트 같은 기업들도 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도무지 좋아질 이유가 없는데 또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건덕지들이 하나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중국 경제의 어떤 회복, 그러면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회복, 경기 상승, 그 다음에서 이제 금리를 좀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장 유동성이 좀 다시 공급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80원대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좀 감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피자, 파이, 서로 나눠먹기 지금 시장인데, 지금 IT나 수출주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런 내수주로 주식을 옮겨가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또 다시 이제 수급적으로 워낙 시총이 낮다 보니까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움직임을 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뭐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지만 또 주식시장은 항상 넉마주들이 영원히 올라갈 것 같지 않은 주식들이
반등을 하는 곳이 또 주식시장입니다. 그게 웃기죠. 예.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주식들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마 이마트 이 주식 제가 방송을 찍으면 돈 몇 명이 볼까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도 없고. 내가 돈이 있는데 지금 이마트를 주식을 살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100명이 있다면 1명, 2명도 안 될걸요? 전부 다 뭐 보고 있겠습니까? 2차전지 보고 있겠죠. 반도체 보고 있겠죠. 예. 뭐 급등할 수 있는 것 주식을 한 3, 40명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3, 40명은 그냥 주식시장 자체를 지금 안 보고 있을 겁니다. 다 물려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명 정도는 뭐 이것저것, 뭐 작전주도 보고, 코스닥도 보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마트는 한 1000명 중에 한 10명도 안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물려있는 사람도 아마 1000명 중에 한 20, 30명도 안 될 거고요. 그럼 완전 이쪽은 지금 시장에서 거의 인기 순위 차트로 보면 80위, 90위권에 놀고 있는 주식이죠. 예. 10위권 안에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쳐다보는 이유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주식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뭔지, 명분이 뭐가 있을까? 그 명분이 만들어지고 스토리텔링이 되고 내러티브 전략을 추구해서 외국인들이 공매도 썼던 자금이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뭔가 항생 지수가 막 올라가고 이러면서 시장이 완전히 변모하는 모습이 올 때까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하면 앞으로 이제 경제 사이클이라든지 우리 세계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주시장이나 주가는 경제 시스템보다 3에서 6개월, 6에서 12개월, 뭐 1년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이런 유통주들이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경기가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지금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예상을 했나?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지부진한데 그와 관련돼서 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그래서 항생지수, 상해 종합지수를 계속 좀 체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을 알아가는 데는. 그래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얘기를 좀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자 이마트가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그렇죠? 첫 번째. 근데 그 많이 빠진 이마트의 어떤 빠진 걸로 인해서 대주주들은 주가 부양의 여지가 별로 없다. 네, 뭐 상속이라든지 증여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지금 공매도나 순매도로 인해서 외국인 순매도로 인해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을 팔아서 다른 주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 팔고 있는 주식을 공매도를 젖혀서 더 떨어뜨리고 있다. 수급이 완전히 고여 있다. 이런 것들 좀 얘기 드릴 거예요. 근데 앞으로 중국 경기라든지 글로벌 경기가 상승하면서 지갑이 두툼해지고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주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됐을 때 주가가 싼 주식들이 강한 리바운드, 뭐 쇼커버링 이런 것들이 나머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에 대한 주식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보유하고 있는 분도 별로 없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늘 얘기 드리는 대로 뭐 마이너스 50%인데 이거 물 타봤자 답이 없습니다. 항상 신규 계좌를 열어가지고 그냥 8만원이든 7만원이든 6만원이든 하나씩 뭐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자녀분한테 물려줄 계획으로 어차피 이마트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이 계속 유지는 될 겁니다. 온라인 시장이 커져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는 인간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이런 흥미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서 온라인 그거 주문해가지고 재미가 없거든요. 이마트 가긴 갑니다. 이렇게 좀 줄여들면서 좀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완전히 새로운 또 시장의 환경이 또 나올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매수주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